화이트 머슬하고 레드 머슬, 접근이 있어요. 이게 근육의 종류입니다. 이게 접근은 혈관이 많아요. 혈관이 많다 보니까 이게 뻘겋게 보이고, 백근은 이제 혈관이 적죠, 그렇죠?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점에 이렇게 가면은 고기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빨갛게 생긴 고기가 있고 허옇게 생긴 게 있어요. 같은 소고기라도 혈관이 많은 근육하고 적은 근육입니다. 혈관이 많으니까 일을 많이 해요. 이게 그래서 슬로우하지만 지력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달릴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백근은 혈관이 없기 때문에 이 빨라요. 빠른 운동을 합니다. 빠른 운동을 할 때 적용이 돼요. 이걸 갖다가 굳이 또 한다면 얘는 그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오랫동안 뛰려면 얘는 산소가 거의 필요 없이 뛰는 거예요. 그렇죠? 무산소 운동이죠. 무산소. 만약에 또 이걸 운동으로 비교한다면은 이거 마라톤 같은 거, 뭐 등산, 뭐 이런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무산소 운동, 그러니까 백근이 많이 활용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라든가 역도라든가 씨름이라든가 이런 근육을 사용할 때,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힘을 사용할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접근은 이제 대표적으로 상완에서는 상완근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상완근은 이제 팔꿈치를 구부리는 일을 하는데 어떤 형태든지 다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폐내된 상태든 폐외된 상태든 아니면 그냥 내추럴한 상태든 간에 팔꿈치를 굴곡하는 일에는 100% 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팔꿈치를 굴곡하는 근육들을 보면은 5개가 있어요. 상완, 이두근, 상완근, 완요골근, 폐내근, 폐외근입니다. 이렇게 근육이 많은데 뭐니 해도 제일 스트롱한 건 이제 그 상완근이라고 할 수 있고, 제일 많이 팔꿈치를 구부리는데 이렇게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완근이 대표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영어로도 이제 부지런한 그 주관절 굴곡근이라고도 합니다. 얼마나 많이 일을 하면 워크 호스, 엘보, 프렉션 이렇게 이런 별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해요. 다른 근육은 이제 조금 많이 사용하면 좀 저리고 아프고 쑤시고 그러는데 얘는 좀 덜하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얘가 만약에 병이 생겼다 그러면 얼마나 학대했다는 뜻입니까? 얼마나 많이 이 팔꿈치를 접고 또 무거운 걸 많이 들고 했으면 얘같이 이런 곰탱이 같은 근육이 아프다라고 징징거리냐 이거예요. 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 갈 때까지 갔다니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장기로 치면 이제 간하고 좀 비슷하죠. 간은 24시간 끊임없이 일을 해요. 심장 같은 경우는 뭐 낮에는 열심히 하고요, 빨리 뛰죠. 아무래도 저기니까. 근데 밤에는 이제 천천히 뛰는데 일을 별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심장이 빨리 뛰고 천천히 뛰고 하면서 이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간격. 이 간격이 쉬는 시간이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간은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24시간 꾸준하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간이 심장처럼 조금만 이래도 벌떡벌떡거리고 가슴이 아프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침묵의 장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이 24시간 일을 해도 심장처럼 무슨 뭐 아프다, 뭐 쑤시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위처럼 뭐 이렇게 속이 쓰리다, 답답하다 뭐 이런 게 없어요. 간은. 예. 그러다가 이제 간경화가 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일단 병이 생기면 죽느냐 사느냐예요. 이게 이제 이런 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접근이 보통은 이렇게 이런 그 타이틀, 명예로운 타이틀을 갖고 있듯이 그렇게 일을 해도 징징거리지 않다가 한번 병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간처럼 굉장히 이게 돌아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완근은 상완하고 전완하고 연결을 하는 근육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관절, 주관절에 이제 구조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그래서 상완근 자체가 문제가 아니더라도 상완근이 이기적으로 운동을 못함으로 해서 여기 그 관절을 형성하고 있는 구조물에 영향을 줘요. 예를 들자면은 이쪽을 통과하는 뭐 이렇게 요골신경을 압박한다든가 해서 이게 손가락 이렇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까지 이렇게 심리학적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이 상완근에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상완근은 그냥 마사지하면 마사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관절부를 통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마사지를 하게 되면 관절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걸 좀 잘 해야 돼요. 마사지를 할 때는 마사지는 분명히 하긴 해야 되는데 또 그냥 대강 해도 마사지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강하게 하게 되면 관절 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절에 그 주둔하고 있는 게 림프죠. 림프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절을 표층으로 지나가는 게 동맥입니다. 그래서 혈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주의점이에요. 자, 마사지는 뭐 그냥 의지를 갖고 하든 안 하든 하다 보면 하게 돼 있어. 그런데 만약에 상완근을 포커스를 맞춰서 더 잘해줘야지 이러다가 오버하다가 이렇게 림프 손상이라든가 관절, 동맥, 혈관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